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회사 생활하게 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회사 생활에서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원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통이 있거든요.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나는 감정 쓰레기통 하려고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어리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도 가서 그런 취급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웅티우입니다. 오늘은 챗GPT 3탄을 준비했어요. 대화 주제는 퇴사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도 20대를 회사원을 해봤고 퇴사도 하고 취준도 해봤어요. 그럴 때 느꼈던 다양한 고민들, 방향성에 대한 이게 맞는 걸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항상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회사 생활하게 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힘든 점도 많이 보이고 이게 정말 스쳐가는 개인의 감정일까? 아니면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요소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GPT랑 이야기도 해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에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요즘 취업하기 되게 어렵다고 말들이 많죠. 특히 취업 시장도 많이 얼어붙고 뽑는 인원도 적고 이야기가 많아요. 그쵸? 특히 저는 문과를 나왔으니 문과 취업문 뚫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 본인의 마음에 쏙 드는 또는 이제 좋아 보이는 회사에 취직했을 수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일을 뚝딱뚝딱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아마 누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목이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그랬으니까.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회사 생활에서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민이 어떤 건지부터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나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보고 퇴사도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퇴사를 고민한다라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내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내가 이런 것까지 굳이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당장 때려쳤겠죠. 근데 걔 다니고 있던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내가 틀린 걸까? 이런 의심이 있어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객관적인 저의 파트너 챗GPT와 함께 회사원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통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감내해야 되는 고통의 다른 말은 회사를 다니면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거겠죠. 첫 번째는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 출퇴근의 피로감. 요거는 어떤 직장을 가든 사실 다 있어요. 그쵸?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을 거란 말이야. 반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데서 약간 루즈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느 회사를 가도 다 있어요. 항상 창의적인 것만 할 수는 없고 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싫으니까 퇴사할래 기본적으로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회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처럼 이제 신입으로 회사를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업무를 배울 때 되게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철저한 인수인계가 아니더라도 막 옆에서 보고 적고 외워야 되고 이런 압박감, 무게감들이 느껴질 건데 이러한 스트레스 자체는 어딜 가나 있을 거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도 있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자주 봤거든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이거는 이제 신입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부장급 이상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성과를 내야 하는 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 매출을 내야 되는 거, 이 목표에서 오는 심적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도 철저한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일을 한 만큼 매출을 올려줘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내 월급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출, 결과에 대한 압박감과 떨어져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치 학교에서 내신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값이 성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자체는 학생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다 있어요. 하물며 여행 갈 때도 누군가는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울리기 피곤한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의 사적인 목적으로 나가는 모임에서도 그런데 회사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쵸? 매출을 내고 월급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 맞물리지만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기름칠도 잘 해줘야겠죠. 그런 톱니바퀴에 대한 기름칠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도 그랬고 저도 힘들었고 아마 신입분들, 초보분들한테 많이 어려운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정치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윤활유를 잘 발라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딱 책만 봐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하면서 내공이 쌓여야 늘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하자면 업무 출퇴근에서 오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두 번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바르기, 두 번째 마지막 라스트가 있다면 회사의 문화와 규칙에 어딘가 다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겠죠. 물론 월급을 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잘 굴러가게 해줄 규칙이 있어야 돼.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자 규칙이야. 이런 규율에 익숙해져야 돼요. 문화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렇게 X차 치기보다는 다가가서 이제 섞여보고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고 적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어느 회사를 가든 다 겪구나. 정말 업무적으로 엮인 사람들과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생기겠죠. 저는 이런 얘기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이 다 견뎌야 돼 라고 많이 얘기하면 저는 애초에 회사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걸 봐야겠죠. 바로 회사원으로서 감내할 필요가 없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있잖아, 회사원 생활을 할 때 당연히 겪는 것들이 있고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 있잖아. 똑똑한 AI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거는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인격을 무시하는 대우. 기본적으로 누구나 타인과 엮이면서 얻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인격, 내 어떤 자아, 내 존재를 깔고 무시하는 대우는 내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폭언, 모욕, 차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는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예시를 들어주자면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상사와의 약간의 이제 원활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분은 저 빼고 모든 사람들한테는 되게 인사를 잘했어요. 제가 제일 어렸어요. 팀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하시고 제 인사를 받아두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그쵸? 인사는 기본적인 존재에 대한 예의의 행동인데 저가 마음에 안 드셨나 보죠. 무시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며 월급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겪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 그리고 저의 경험에서 오는 것 중 하나가 상사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말이 좋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굳이 내가 참지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어떤 나의 상사가 그보다 더한 상사한테 한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돌아서고 나서 직급이 낮은 친구들한테 함부로 가고 클라이언트한테 욕먹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푸는 거야. 그런 건 견딜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회사에 가는 거지 욕바지에서 돈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건 GPT, AI도 정확하게 짚어준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핵심 중에 하나인데, 존경심이 전혀 들지 않는 삶과 일할 때예요. 이거는 존경심이 뭐냐 에서부터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요약하자면 정말 내가 보고 배울 게 전혀 없어 보여.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굳이 계속 헌신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1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나는 감정 쓰레기통 하려고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어리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도 가서 그런 직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효율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업무 환경. 이거는 조금 슬픈 게 면접 볼 때 몰라요. 정말 그곳의 환경에 대해서는 가서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오프닝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아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너희 무조건 수용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 그곳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진 않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미래를 갉아먹는 직장생활. 요즘에 평생 직장 개념이 많이 옅어졌죠. 그 말은 즉슨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회사에는 내가 맡은 업무를 해서 성과를 내고 돈을 받아가는 거지, 내가 정년 나이까지 열심히 일하게 해주고 성과도 나오도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으면 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고 아무도 확신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평생에 아닐 수도 있는 직장에서 난 뭘 해야 되냐면 뭔가를 배우고 뭐 새로운 업무들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배울 게 있어야 돼요. 경력을 쌓는다는 거는 경력직을 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업무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직장 대인관계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정말 두 눈 씻고 찾아봐도 장점 못 찾겠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내가 굳이 덤빌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를 GPT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던 과정, 그리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가짐, 정말 내가 이 선택이 맞을까라는 고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존경심이라고 했었죠. 요거를 제가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싶어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야, 존경심이 뭐야? 라고 했을 때 GPT는 존경심은 단순히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거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에서 배우고 싶은 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존경심의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전문성과 실력. 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본받고 싶다, 우리 롤모델 알죠?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존경심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 있죠. 인간관계도 말을 유려하게 잘하시고 업무 경력도 뛰어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전문성과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럴 때 정말 존경심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순히 일만 잘한다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와 인격적 신뢰라는 게 뭐냐면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르지거나 아랫사람들한테는 막대한데 윗사람한테만 잘하면 그 사람은 존경할 수가 없어요. 설령 실력이 뛰어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싶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게 엄청 커요, 차이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은 잘하는데 본받고 싶지는 않은 사람 있진 않은지, 또는 일도 잘하고 처세도 너무 잘하셔서 저분처럼 이렇게 생각 들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로 리더십. 사실 리더는 남들을 이끌고 어떻게 지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너는 이런 거 해, 이렇게 해, 일은 이렇게 저렇게 로드맵을 그리고 남들은 현실에서 일을 하게 시키면 리더는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 어떤 일을 해보고
시간과 경험이 쌓여서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할 수 있죠.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그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왜 존경심을 얘기를 했냐, 그것도 회사 생활에서. 저는 퇴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존경심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자, 왜 그렇게 힘들게, 저도 취준 한 몇 개월 했거든요. 엄청 힘들게 취준을 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박차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감내할 필요가 없는 스트레스들과 존경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층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 때 어떤 스탠스였냐면, 첫 번째, 입맛을 잃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한 몇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맛집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그 먹는 행복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할 때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점심도 안 먹고 싶고 저녁도 굳이 안 먹고 싶어요. 속이 되게 답답하고 체한 것 같아. 밥 먹는 시간마저 편하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에 일단 몸에서 이상 신호가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하면 최소한의 조그만 보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업무를 끝냈다는,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의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주어진 업무를 했을 때 하나도 안 기쁜 거야. 이거는 내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시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진짜 모르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퇴사를 생각하게 된 거는 존경심에서 우러나와요. 제가 처음에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신입생 연봉인 다 뻔하죠. 뭐 얼마 나오겠어요? 신입들은 보통 돈 때문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스타트, 시작점, 그리고 내 미래, 설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 하면, 임금은 저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돈에서부터 나와요, 원동력은. 신입한테 많은 돈을 주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입 연봉 테이블은 뻔하다고, 대부분의 기업들. 근데 신입들은 뭘 가장 좋아하냐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인정을 좋아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좋아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언가 몫을 분배할 때 각자의 몫에 맞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다 골고루 몫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한 만큼,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이렇게 다 분배해서 줘야 돼요. 분리해서 기준을. 그러면 각자의 몫에 알맞은 양을 받았다 생각하잖아? 싸움이 안 나요. 안 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봅시다. 왜 싸움이 날까요? 왜 이 돈 받고 난 일 안 해? 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내가 이딴 취급 받아야 되나?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왜냐면 내가 한 몫은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 요만한 돈 보면? 근데 내가 봤을 때 회사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이제 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회사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고, 대체 뭘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받아가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거기서 일 못해요. 좀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회사의 그럼 연봉을 결정하는, 몫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직급이죠. 인센 제외하고요. 직급이야. 회사마다 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력과 직급, 연수, 호봉이라 그럴까요? 연수랑 직급으로 따지는데,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회사 바이 회사긴 하지 빨리 그만두게 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단한테 일이 겁나 가요. 그게 솔직히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효율적인 일, 정말 해야 되는 것만을 가지치기 해서 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겠다. 하물며 대학교 수강 신청할 때도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 내가 들어야겠다. 이거 비효율 들어야겠다. 이렇게 고르잖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회사에선 그런 자격이 나한테는 전혀 없어요. 특히 말단일수록 나는 이거 진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일을
재미를 찾지 못해요. 이래서 성취감도 못 느껴요. 예를 들어 나는 백날 첫날 해봤자 신입사원 최저시급이야. 그럼 내가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난 이거밖에 못 받아요.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해?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난 진짜 올라갈 수 있고 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회사에서 능력에 맞는 승진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잖아. 그럼 졸라 열심히 한단 말이야. 엄청 열심히. 그치만 어디 회사가 다 그럽니까? 그래도 다녀본 제 경험에 의하면 회사는 최대한 일을 많이 주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해요. 그게 고용주야. 왜냐면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조금 주고 싶단 말이야. 이게 고용주자. 사장 다 똑같아요. 난 직원들한테 많이 주고 내가 덜 가져가야지 이러는 사장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잖아. 자, 그러면 제가 직급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존경심과도 연관이 되는 게 저 사람의 직급이 높아요. 근데 대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분명 회사 고민하시는 분들 저 같은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 사람은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뭐가 그렇게 뛰어났길래 돈을 많이 받고 저렇게 대우를 받는데 나는 그렇게 뭐가 못나서 뭐가 부족해서 응? 이런 얼굴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존경심이 들 수 있는 상사를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만나봤어요. 정말 이러면서 몇 번 만나봤는데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시간에 잘 와서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한테 아까 아래 직급분들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 괜히 쿠사를 매기지도 않아. 감정 쓰레기통 처리도 안 해. 할 일을 딱 줘. 그걸로 하고 추가 일이 있으면 영은씨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하지. 누가 안 해요. 규칙인데. 그리고 일단 본인이 일을 되게 사랑하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모습을 하면 저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일과 혼연일체가 된 듯이 사는 분도 계셨고 책임감이 막중하셔서 심지어 이거는 누가 따로 시키지도 않았지만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면 저분들은 진짜 더 정말 많이 받으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회사 다니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능력이 있고 싶다. 나도 저렇게 척척척 하고 후배한테 부담을 안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져요. 정말이야. 그치만 희망편을 얘기했다면 절망편도 얘기를 해봅시다. 진짜 이렇게 눈을 씻고 부부의 존경심이 들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게 있었냐?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신입일수록 잘 어우러져서 튀지 않고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화기애애하고 잘 어울리고 자기 맡은 바 일도 그럭저럭 하는군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신입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역할을 하려면 뭐가 되게 중요한지 아세요? 내 능력? 내 스펙? 그게 아니야. 대부분의 일들은 배우면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같이 담당한 동료가 엄청나게 중요해.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이나마 뭐라고 알려주고 인수인계가 아니더라도 팁을 주고 얘기를 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겪는 그 동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동료가 예를 들어서 자기 일은 너무 하기 싫어해. 귀찮아. 안 하고 싶어. 근데 나한테 일을 다 줘. 자기 걸. 내 후임이니까 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을 하기 싫어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정말 존경하는 상사가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서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너무 바빠 보이셔서 얘기하면 괜찮아요 하실 때도 있고 토스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것보다 저한테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토스해 주시는 분이 더 고마웠어요. 왜? 나도 그 일을 하면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올렸으니까. 근데 도무지 자기 일에 애착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후배 들어왔으니까 그냥 밀어야지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다가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고 왼팔이든 왼손가락이든 되고 싶어서 회사에 간 거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짬처리 당하고 싶어서 회사를 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를 봅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한테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도 엄격하면 전 좋아요.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별게 훨씬 많아요. 근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엄격한다? 그 사람은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순적인 사람한테 별로 존경심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리고 다음 그 요소. 자기 일 열심히 안 하면서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 말고 그 다음 요소가 뭐였냐면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감정적인 대화를 힘들어하는 편인데 이제 전화를 뭐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거나 뭐 어떤 파트너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일이거나 전화를 하다가 회사에 있으면 꼭 약간 얼굴 붉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굴에 다 써있고 얼굴에라도 써있으면 뭐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틱틱대고 행동으로 트집 잡고 괜히 꼬집어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야.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요. 회사 다니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서 약간 좀 처져 있었어요. 그래도 인사는 했어. 이렇게 다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안 좋을 때 저한테 어떻게 했냐. 저한테 따로 불러서 내가 회사 와서 아침에 너의 찡찡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나 기분이 나빠. 네 얼굴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 근데 그게 내가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아서가 더 클까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미워서 날 없애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 감정대로 남한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대상이 된 거지.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회사 가서 아무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제 잘못이겠죠. 근데 나는 인사를 했어. 근데 표정 관리가 웃음이 안 나와서 그냥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좀 무슨 힘든 일이 있나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지. 너가 오자마자 그렇게 얼굴 웃지도 않으면 나 기분이 나빠 이렇게 얘기 안 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그냥 갈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칩을 왜 받아야 돼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상사가 또는 동료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했어. 근데 그 원인을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책임을 못 지잖아. 난 신입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힘든 게 생겼어. 그러면 나는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반복을 하지 않겠다고 다가가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의무예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나의 실수, 나의 실책이 아니라 상대가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책 잡고 싶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쓰레기통 취급하면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걸 감내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안 그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 회사에 정말 없는 부서는 다행이지만 누구나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힘들어하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직급이 높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오래 일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저랑 트러블이 났어요. 트러블이 났는데 회사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제 편을 들까요? 젊고 영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제 편을 들까요? 아니에요. 회사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을, 기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트러블 난 사람을 괜히 꾸짖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트러블은 업무적인 실책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떤 말까지 따로 불러갔으려면 그 사람이 바뀔 리가 없으니까 네가 바뀌어야지. 너가 그 사람한테 더 다가가서 더 웃어주고 더 인사하고 더 말 걸고 웃어줘야지. 넌 막내잖아. 넌 신입이잖아. 넌 다가가야 돼. 이게 보통의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톱니바퀴랑 달라요. 그거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뭉개는 사람한테 다가가고 웃음 팔고 이런 거는 나를 위한 말이 아니잖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심정을 나한테 바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걸 포용하고 더 어린 사람을 쥐잡듯 잡아서 퇴사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제가 있던 곳은 퇴사자가 많았어요. 왜 젊은 사람한테, 왜 어린 사람, 왜 신입한테는 변화를 강요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꾸려고 들지 않을까요? 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 중 또 하나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엉망인 사람이어도 오래 다닌 사람한테는 그만큼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보고 배워라. 참고 싫어도 참고 배워라. 이거를 제가 1대1 면담으로 들었어요. 자, 싫어도 참고 배워라. 아까 제가 회사에서 당연한 스트레스 중 어쩔 수 없이 겪는 스트레스, 출퇴근 스트레스, 성과 압박, 적당하게 겪어야 되는 인간관계 톱니바퀴, 이런 거에 나보다 뭐 어머니 아버지 뻘인 사람들 딸랑이 흔들고 비위 맞추자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내가 왜 비위를 맞춰야 되죠? 그 사람은 먼저 절대 너한테 얘기를 걸지 않을 거다. 왜냐면 너가 잘 다가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어땠었냐면 몇 주를 그랬어요. 인사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숙이기도 하고 말도 걸고. 근데 정말 완전 생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지. 근데 돌아오는 건 네가 더 잘해야 돼요.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둥글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만큼 나를 지키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회사에 가면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건 배울 수가 없어. 왜냐면 회사에서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이용해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회사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남들이 해줄 수 없는 나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돼. 내 자존감, 내 자신감, 내 능력, 내 확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업무를 실수해서 혼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업무 이외의 기타적인 걸로 깎아내리고 날 우습게 보고 그런 것들을 겪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그만두지 않더라도 난 여기서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돌려서라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아, 난 진짜 별거 없고 나는 못났고 난 부속품밖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날 무시하는 걸 자꾸 들으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퇴사를 고민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참으면 안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생퇴사를 했었거든요. 생퇴사도 한 적이 있고 준비해서 퇴사한 적도 있어요.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퇴사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취업문이 까다롭고 재취업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막막한 상태에서 그냥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쳐,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겪었던 수모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닐 걸 그랬나, 이렇게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취직이 너무 힘드니까,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적성은 뭐지? 내가 적성 따지면서 회사에 취직하려는 게 맞는가? 그냥 일단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현실적인 고민들이에요. 그런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회사가 내 보호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직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겠는 업무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저도 그걸 회사를 다니면서 생퇴사 하지 않을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이런 게 힘들었으니 다른 쪽을 좀 잘해봐야겠다. 저는 단순하고 기계적이고 약간 반복적인 업무가 힘들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약간 마케팅 쪽 같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창의적인 것 쪽, 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쪽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드맵을 짰어요. 이런 것처럼 내 적성, 내 성향에 맞는 것들, 직종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하고 내가 개발하고 싶은 나의 분야를 생각을 한 다음에 퇴사를 해야 돼요.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 다음이든지 최소한 자소서를 쓰면서 퇴사를 해야지. 생퇴사는 어떻게 보면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사실 후회스러운 게 아닌데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자,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이 세 가지만 딱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첫 번째, 이 조직에 있으면 어쨌거나 그랬거나 뭐거나 내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계속. 두 번째,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최세술이 내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성장도 하고 커리어도 쌓을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게 단순히 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보고 살면은 사실 다른 일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 돈을 주면. 근데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돈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적어도 인격적인 무시를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정확하게 주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주면은 이게 인정이 되는지, 기본적이지만 절대 기본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현명한 회사 고민을 모르겠어 때려쳐라고 하고, 내가 어려웠던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막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요. 다만 좀 엄청 좋은 사람도 가끔 있다가 이런 사람도 있다가 이렇게 좀 운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사이클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회사에서 힘든 것들을 느낀 걸 정리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나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선 이게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타협을 하는 거겠죠.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저의 퇴사 경험을 플러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꿔봐 줄 수 있는 GPT랑 같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와닿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성향에 대한 고민 되신다면 제가 2탄에 찍은 성향 가이드 GPT랑 알아보기도 있고요. 앞으로 직업 탐구, 나랑 잘 어울리는 직업 찾아보기도 할 거예요. 그 영상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옹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